네, 안녕하세요. EBS 유아학습준비도 검사, 표준화 검사를 개발한 숭실대학교 김상학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유아학습준비도 검사를 개발하게 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유아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과정으로 연계되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조금 대두되었고요. 실제로 유아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도를 느끼고 또 학습적인 태도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고 좀 편안하게 선별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번에 이 검사 도구를 개발하면서 우리 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적인 영역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이번에 이렇게 검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아 시기에 최소한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다라고 봤을 때의 영역으로 저희가 검사 문항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학습에 대한 부분에 목표를 잡거나 또 이거를 또 자기 수준에 맞게끔 어쨌든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부분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점검해 줌으로써요.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부분을 정말 강점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과정에 이어지는 다양한 연속성상에 있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학습이라는 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좀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학습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아학습 준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유아 수준의 발달 상황에서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보는 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무후무합니다. 실제로 이 검사가 단독일 것 같고요. 아이들의 어떤 한글이나 수, 글자 이런 부분에 어떤 인지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학습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요. 부모님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내지는 흥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일반적인 아이들도 모두 다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선별 검사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어느 부모님이든 이 검사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좀 짜증을 내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또 맨날 잘한 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학습적 자아에 대한 부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달 검사나 이런 거는 병리적인 것을 찾지만 학습에 대한 것은 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유아학습 준비도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아학습 준비도 검사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활용과 결과지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앞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습 준비도 검사가 왜 필요한지 또 사실은 실제로 유아라고 하는 어떤 발달 연령으로 보았을 때 학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조금 빨리 적응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또 아이들의 유아 학교에서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도구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다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제공하고요. 실제로 초등학교로의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지속적인,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부분의 발달을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과 발달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하위 요인에 있는 다양한 이 검사에 대한 영역 부분이 학교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부분, 또 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과정과 초등 과정을 연계한 학습에 대한 부분의 성격, 또 자아, 또 정서, 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부모님들이 보시고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부모 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모님이 보시는 그 평가 방법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유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네,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학습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유아용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5세에서 6세 아동에게 90문항 정도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이런 학습 준비도에 대한 걸 평가합니다. 실제로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찰된 모습을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의 자녀는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설문 문항이 제시됩니다. 요인으로는 학습 성격, 학습 자아, 그다음에 정서, 그다음 행동, 자기주도 학습 동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측정합니다. 이 각각의 구성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습 성격에 대한 부분은 4가지로 그 아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성격 특성을 나타냅니다. 학습 자아는 학문적 자아, 또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학습 정서에 대한 부분은 무기력, 불안, 짜증. 다시 말하면 정서라는 건 짜증부터 시작을 하고요. 조금 더 불안해하다가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수준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가 나타내는 행동 특성을 전반적으로 학습적인 어떤 하위 요인으로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읽기, 두 번째는 쓰기, 세 번째는 집중하고 또 시간 관리하는 부분, 또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을 부모가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지,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해서 이 유아 시기의 아이가 보이는 학습적인 태도나 수준에 대한 것을 점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사실은 부모님이라면 나의 자녀의 성격과 이 학습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성격에 맞는 학습적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의 정서가 많이 불안해 있으면 그거를 조절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환경과 함께 아이들한테 적절한 학습적인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구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아이가 이 검사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적인 부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이들마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발달 수준에 맞는 긍정적인 이제 공부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속 반복 학습이나 아니면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더 하는 이런 적극적인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재밌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 검사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셨지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시고
부모 보고식으로 이 검사에 대한 실시를 하셨을 겁니다. 예, 검사를 하시고 나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학습에 대한 이런 동기나 아니면 흥미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걸 잘 해낼지, 또 적응에 대한 부분은 어떠할지, 또 학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공부를 흥미로워할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번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어하고 또 이런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검사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석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검사 실시했는데요. 연령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아이의 연령이 5세, 6세, 이제 만 나이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또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는 문항수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부모님께서 잘 읽고 우리 아이의 모습을 잘 평가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아학습 준비도 검사는 다양한 학자들이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가 동기가 높은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로 진단하거나 아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선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우선 큰 특징의 구분으로 보았을 때 5가지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질이라는 걸 타고났고요. 그 기질이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부모님의 양육에 의해서 이 성격화되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자기가 필요한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이러한 모습이 성격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자, 아이가 학습 성격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은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학습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개인적인 자존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아이들이 동기가 높은데 이 내재적 동기에 대한 부분이 학습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것 때문에 자존감 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정서입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싶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 있죠. 근데 아이들이 정서가 짜증이 나거나 또 불안하거나 또 되게 무기력해서 다운이 돼 있으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향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볼 예정이고요. 학습 행동과 자기주도 학습은 이 앞에 아이들의 학습적 성격, 정서를 원인으로 봤을 때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 준비도 검사에 대한 유효성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성실하게 또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실시하셨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검사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이전에 반응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 일관성 지수, 연속 동일 반응에 대한 지수를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없음, 주의를 요함, 또 주의를 요함이라는 이런 표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많은 체크하는 그 점수대가 비슷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문항을 읽으시면서 또 아니면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체크를 하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연속 동일 반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자기가 적절한 어떤 값을 찾지 못했을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2가지는 조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효성 검사가 끝나면 이제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아가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거에 흥미가 있어 없어 요 한 가지만으로도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EBS에서 학습 성격부터 해서 아이들의 세밀한 어떤 요인을 다 각각으로 해서 저희가 결과나 수준을 보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아이의 다양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는 4가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아이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형별로 결과에 대한 값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주도형으로 나오는 아이, 사교형으로 나오는 아이에 대해서 보셨을 때 행동 특성, 의사소통 방법, 강점, 취약점, 학습 방해 요인, 그다음에 부모님이 하실 학습 코칭에 대한 이런 양육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4가지의 성격 유형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아직은 학습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경험을 한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이의 강점에 대한 부분과 아이들의 성격 특성을 비롯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취약점은 언제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정형, 분석형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학습 자아에 대한 부분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학문적 자아죠.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자아에 대한 부분,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자아가 좀 떨어져 있는 지금 프로파일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외동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경험이 부족하면 사회적 자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협동학습도 해보고 또 같이 놀이도 해보는 이런 경험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또래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맞추어주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보니까 학문적 자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죠? 네. 자신감 있는 아이입니다. 자, 학습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기 좋게 높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한 해석이 각각 우리 신체적 자아, 학문적 자아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정서는 앞에서 요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학습 정서가 안정적일수록 아이들의 이 학습적인 결과,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정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개의 어떤 큰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무기력, 그 다음에 불안, 짜증에 대한 것을 좀 보기 좋게 저희가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서적으로 불안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어떠한 환경이 아이한테 불안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무기력이라는 것은 아이가 동기가 좀 낮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아이. 다시 말하면 주도성이 떨어져 있고 자율성을 주지 않는 양육 형태나 환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나와 있는 수준에 따라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어놨으니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학습 행동에 대한 부분에 5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보기 좋고요. 현재는 조금 낮은 단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기 때문에 유아 때 아이들이 학습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학원이나 아니면 놀이학교 이런 곳에서 영어에 대한 부분도 배우고 정말로 과학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학습 하위 요인으로 보시면 행동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보시게 되면 읽기, 쓰기,
집중하기, 시간 관리하기, 그 다음에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아이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유아라고 하면 우선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유아가 학습을 하기에 용이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세세하게 아이가 읽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은지, 또 여기처럼 쓰기, 또 집중하는 모습, 내지는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점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걸 유아를 테스트한 결과지다 보니까 보통 낮음에서 이 보통 사이까지로 주로 나오는 결과값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아이한테 잘 해주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학습 준비도를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에 어떤 영역별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수준을 유아는 내재적 동기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구가 높은가에 대한 것이 내재적 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이 높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재적 동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 유아죠.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인지 발달의 기본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그 성취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갔을 때 친구들과의 학습에 문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재적 동기는 기본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초등학교까지 이어서 아이가 성취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지를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관찰된 상황 또 요인에 맞추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모님 팁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신체적 자아가 낮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부분을 어머님이 어떻게 양육의 코칭으로 사용할 건지를 힌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되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그럼 나는 새로운 것을 더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학습과 교육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과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검사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검사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이가 잘 하고 있는 부분 또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육으로 또 환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더 적응을 잘하고요. 또 재미있는 또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